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10일이죠. 6월 10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 제19부 통일전선 공작 비밀 진지인 해외 비밀경찰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가게로 위장을 해서 해외에서 불법 경찰 활동하는 중국의 어두운 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공작학원 퇴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미 수년 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동부와 역사학회 등으로부터 공작학원 문제를 4번이나 보고받고도 외면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공작학원 퇴출은 요원한 듯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스페인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공작학원과 함께 이 비밀경찰서도 퇴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공식적인 수단은 공작학원이고 엄밀한 수단으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작학원과 비밀경찰서는 둘 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 거점입니다. 비밀경찰서는 자유진영에서 중국 공산당의 어두운 손 역할을 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비밀경찰서는 자유진영에서 중국 공산당의 아주 어두운 손 역할을 하고 있다. 블랙핸드. 지난해 12월 5일입니다. 스페인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자유진영에서 활동하는 중국 비밀경찰서 실태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보고서에는 중국 장쑤성 난뚱시 공화국이 2016년 2월 한국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53개국 102곳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 공식 명칭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제외 중국인에게 영사 행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또는 중앙 공안을 보내 현지에 망명한 중국인을 감시 협박하거나 귀국을 압박하는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하게 제네바 외교 협약을 위반하는 주권 침해이자 현지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중국 해외 경찰서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이런 시설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 중국 공산당과 공안, 비밀경찰서 개설 1년 전부터 국내에서 불법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비밀경찰서와 관련된 드러난 사실 가운데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하기 1년 전부터 비밀리에 공안을 보내서 중국인들을 추적 감시하고 귀국을 강요하는 등 주권 침해를 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 지역 공안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2015년 8월 9일 중국의 지역 언론인 봉황호망은 후베이성 공안이 영화 TV 프로그램 투자를 내세워 수억 위안의 사기를 저지르고 2014년 4월 한국으로 도피한 고모 씨를 찾아내어 귀국하도록 설득했고 결국 대한항공 KE881편을 타고 2015년 8월 5일 우한으로 귀국해 자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산둥성 칭다오 세관은 홈페이지에 179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위안에 상당한 한국 화장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를 설득해 귀국시키고 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칭다오 세관은 오랜 시간 한국에 거주했던 장 씨는 칭다오 공안의 설득 끝에 2020년 3월 20일 귀국 후 자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21일 중신문망은 헤이룽장성 따찐 공안이 한국 도주범 한 명을 설득해 귀국 자수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신종카드 사기 혐의자 김모 씨는 2016년 3월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자 한국으로 도주했다면서 올해 7월 김 씨의 여동생과 연락이 닿은 공안이 그를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한 소식통은 한국서는 잘 모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공안을 보내 도피한 사람을 설득해 귀국시켰다는 것을 꾸준히 자랑해 왔다면서 그 가운데 중국 공안이나 세관 등이 한국에서 중국인을 찾아내어 귀국하도록 종용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비밀경찰서를 만들어 공안을 보내 사람들을 뒤쫓고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은 외교 협약 위반인과 동시에 이미 중국과 현지 국가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2002년 4월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며 체포 요청을 할 경우 비교적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고 몰래 공안을 보내 중국인을 추적 감시하고 압박했다는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은 중국 공안의 추적 대상이 주로 반공 반체자 체제 인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무슨 강도 절도 이런 사기범이 아니고 범죄인이 아니고 반체제 반공인사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렇게 비밀 경찰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중국으로 오게 한다는 겁니다. 탈북자들과 반공 성향 중국인들은 국내에 있는 중국 비밀 경찰서가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은 2012년 초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주한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시위 반대를 했을 때 중국 공안 여러 명이 현장에 나타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신들을 붙잡았던 공안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몇몇 탈북자 단체장은 서울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중국 공안이 수십 명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셋째 꼭지입니다. 방첩이 우리 임무라던 국정원 태도 봅시다. 중국 비밀경찰서 강제 태거 등 제재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중국 비밀경찰서 강제 태거 등의 제재 수단이 없다고 이렇게 오래발 내밀면서 무기력하게 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강제 태거시킵니다. 이렇게. 왜 태거 안 시켜요? 국정은 뭐 하는 거예요? 자, 더 봅시다. 중국 공안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막아야 할 기관은 바로 국가정보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한 뒤에 국정원 홈페이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스파이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보존하고 국익을 소화하기 위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 활동을 찾아내어 대응하는 방첩 활동에 혼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첫 번째 임무가 방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스파이 색출, 견제 차단을 방첩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공자학원이 국내에서 친중파를 만들고 비밀경찰서는 우리나라 주권과 법률을 무시한 채 활동함에도 무기력한 목소리만 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7일 한국일보는 국정원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은 중국 식당을 포함해서 서울 소재 3개 업체를 조사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이나 행정 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만한 사안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국정원이 대단히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은 출입국 관리법 제20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제46조에 따라 강제 퇴가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불법 취업이나 형사범죄, 국가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국정원 말대로라면 외국 정보 요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을 감시 압박하거나 기타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없는 셈이라고 어이가 없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유진영의 국가들과 크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독일. 자, 미국 봅시다. 미국은 비밀경찰서 논란이 생기기 몇 년 전부터 중국 공산당 요원이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감시 추적 협박을 가할 경우 즉각 기소한 뒤에 추방하거나 처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당연하죠. 자, 독일 경우. 독일은 국내정보기관 헌법수호청이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 외국 정보기관이 자국 내에서 첩보활동을 벌이거나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을 감시 추적 협박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추방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헌법수호청은 또한 파룬궁 수련인, 반공활동가, 대만 독립주장 인사, 위구르인과 티베트인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감시 압박 등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체코, 아일랜드는 자국 내 비밀경찰서를 모두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비밀경찰서 활동을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은 이탈리아는 일단 중국 공안과의 관광지 공동 순찰 활동을 일체 중단했습니다.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 또한 중국 비밀경찰서 실태와 함께 잠정적으로 폐쇄할 뜻을 비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이래 합니다. 비밀경찰서 폐쇄하거나 비밀요원들, 경찰서 요원들 다 추방시킨단 말입니다. 기소해가지고. 이처럼 국정원의 무기력한 태도를 두고 반공 중국인과 공자학원 반대단체들은 공자학원과 비밀경찰서 같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기관을 제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심각성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될 것이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퍼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통일전선 공작은 현지 정부와 국민의 반응에 따라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데, 이를 용인하면 이 세력이 커져서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다다르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 비밀경찰서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공작원도 마찬가지예요.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당국이. 어떡할 거예요? 중국이 눈치만 보고 말이야. 이런 것이 사대주의예요,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사대주의예요, 이런 것이. 자, 마치겠습니다.